안녕하세요. 절세 달리기의 이정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세금 절세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런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달인가요? 종합소득세 영상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 저희가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오히려 감사하게 저는 이제 좀 많이 일이 많고 사업자분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절세 전략을 짤 것인가, 지출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고 나라에 내는 세금은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고 세법 테두리 안에서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을 짜고 업무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겨울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업무를 하고 있고 돌아와 보니까 이제서야 돌아와 보니까 내용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대략적으로 이 개요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구체적으로 이어가지고 시리즈별로 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제 업무 경험담을 하나씩 여러분들께 공유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어려운 상황을 같이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절세 전략,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가 나는 이렇게 세금 환급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테마, 더 이상 이렇게는 세금 못 내겠다. 상황도 어렵고 따르기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고 매출은 줄어들고 이익도 줄어들고 내 통장의 잔고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왜 세금은 점점 많이 내는 것 같냐? 보험료는 왜 이렇게 많이 내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예, 저도 충분히 사업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 세금을 못 내겠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세금을 안 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최소로 미니멈으로 세금을 잡아가지고 세법에서 정하는 그런 규정을 어기지 않고 우리가 납세 의무를 다 이행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크게 영상을 계속적으로 시리즈별로 담아보도록 하겠고, 절세 전략으로 짜본 거는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리고 상식선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세금에서도 지나간 세금 납부한 것도 다시 한번 보자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절세 전략을 짜봤고, 두 번째로 국세청에서 수신된 문서는 반드시 예의주시해서 꼭 확인하자. 이건 또 뭐야? 이것도 돈 내라고 날라왔나? 그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수신된 그 문서는 꼼꼼하게 저희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내용을 봐도 우리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주변에 세무 전문가나 회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게 문서가 왜 왔는지, 혹은 세무서 담당자에게, 발송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이 내용이 뭔지 꼭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금액은 빨리 받자. 그렇죠. 우리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를 하고 어려운 자금을 모아가지고 세금을 납부를 하는데, 돌려받을 게 있다면, 나라로부터 세금을 환급받을 게 있다면 빨리빨리 받아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빨리 받을 수 있을지, 그래서 받을 거는 빨리빨리 받자. 그리고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미리 알 거냐,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고 향후 납부 스케줄과 그리고 분납 스케줄, 연부 연납 또는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향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짜가지고 이런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황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 어려운 코로나 극복 절세 전략으로 저는 뽑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환급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여름서부터 겨울까지 환급받았던 사례들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쇼핑몰 사업자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환급입니다. 네, 그렇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20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마쳤으나 끝나고 나서
저희가 사장님하고 면밀하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장님께서는 청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쇼핑몰 사업자도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름에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 대한 환급을 신청을 하여가지고 대략 한 400만 원 정도를 환급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저희가 시리즈로 한번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업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름서부터 거의 겨울까지 이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구매대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3,900만 원 고지를 했었으나 결국 3,900만 원 부가세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예, 3,900 작은 금액 아니죠. 예, 구매대행 업자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은 이 고지되는 세액에 대해서 어떻게 부가세를 취소를 했느냐, 그 부분도 자세하게 저희가 내용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이 업무는 조금 많이 길게 가져오기도 했었고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하면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제가 썰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급한 것 중에서 이제 최근 했던 그 업무 중에 하나가 중도 퇴사자가 있는데, 중도 퇴사 같은 경우에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있으면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고 그리고 계속 그 환급받을 세액을 유지를 해둡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이제 낼 세금에서 다시 또 공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제가 환급 절세 전략 뭐라고 했죠? 받을 게 있으면 빨리 받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환급 금액을 나라에 깔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깔아둘 필요 없이 받을 게 있으면 빨리빨리 받자. 그러면 중도 퇴사자 그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 1에는 이런 환급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 테마 2, 더 이상 이렇게는 세금 못 내겠다 해서 세금 이렇게 낼 수 없죠. 저희는 이렇게 그냥 계산된 대로 그냥 내라는 대로 절대 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납득이 돼야 되고 합리적으로 계산식에 의해 가지고 계산이 되고, 감면 받을 건 감면 받고 공제 받을 건 공제 받아 가지고 납부를 해야지 그냥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던 게, 그럼 과연 우리 부담부 증여, 정말 올 한 해 부동산 너무 뜨거웠습니다. 너도 나도 세대를 뛰어넘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모든 이목이 쏠렸기 때문에 부동산 가지고 세금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7일씩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로 많은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상담을 의뢰를 해본 결과, 과연 그러면 부담부 증여가 꼭 절세가 된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네요.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이제 상속세, 부동산과 관련된 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상속세 신고는 꼭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세 번째 부부 공동 명의를 위한 증여세와 종부세. 올해 종부세 관련해 가지고 또 핫 이슈가 있었죠.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제는 강남구에 살고 있는 부자들만 종부세를 내는 게 아닙니다. 강북에 계시는 분들도, 마용성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용산 이런 데서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서울 시내 아파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대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절세 전략을 짜야 되냐, 그런 부분도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부동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가 인상을 하면서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가 너무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1월 지금 현재 시점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제 변경된 이제 소득 점수라든가 재산 점수, 자동차 각종 점수를 다 총 합하여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 변경, 10월달하고 11월달하고 건강보험료가 다를 텐데, 그래서 변경된 보험료를 고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또 줄일 수 있냐? 이것도 손 놓고 우리가 그럼 건강보험료 내라는 대로 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겠죠. 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그것도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큰 테마, 환급이라는 테마와 세금을 납부라는 테마, 이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2020년도에 업무했던 내용들을 공유를 해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정보 공유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고, 이어서 다음부터는 시리즈로 환급에 대한 감면 시리즈, 그리고 납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시리즈들, 이런 시리즈들을 이어가지고 2020년도를 한 해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